좋은 소식입니다.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포기하고 미국산과 베네수엘라산 석유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도와 러시아 연방에서의 석유 구매를 완전히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인도 총리 모디와 무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단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트럼프는 인도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했으며 더 많은 기업들이 중국 대신 인도에 투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날 러시아산 석유와 석유 제품의 완전한 중단에 대한 공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유일한 대형 구매자는 중국뿐이며 중국은 모스크바의 석유 가격을 크게 할인하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매를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푸틴이 또 모두를 앞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열기를 식히고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투자자들에게 베네수엘라 석유 부문에 투자해도 된다는 분명한 신호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 석유를 이미 사줄 구매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보죠.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운영을 원하시면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링크와 계좌 정보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 링크도 있으니 꼭 구독해주세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인도와 러시아 연방에서 석유 구매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2월 2일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와 무역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용 모디,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에서 훨씬 더 많은 석유를 구매하며 어쩌면 베네수엘라에서도 구매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계속되고 있고 매주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도널드 트럼프는 이 거래를 분명히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셜 네트워크 트라소의 피드는 인도 명소 사진과 트럼프와 나렌드라 모디가 표지에 실린 인도 잡지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나렌드라 모디와 미국 인도 무역협정에 합의했고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25% 대신 18%의 낮아진 상호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25% 관세도 철회됩니다. 요약하면 관세가 50%에서 18%로 감소했습니다. 트럼프는 인도가 미국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모두 없앨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할 점은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도는 하루에 약 130만 배럴의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인도 시장에 관세를 부과한 뒤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산 석유는 인도 전체 석유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네, 인도는 하루 50만 배럴을 줄였지만 여전히 130만 배럴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인도 총리와 러시아산 석유를 베네수엘라와 미국산 석유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산 석유는 품질 면에서 러시아산 석유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산 석유도 무겁고 황 함량이 높습니다. 이 석유는 마주트나 디젤 연료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이상적이며 인도의 정유 공장들은 이미 이를 정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를 쓰던 정유 공장은 별도 개조가 필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전환 기간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생산량을 회복하려면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베네수엘라는 1999년 사회주의 정부 집권 전 하루 300만 배럴 이상 생산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를 베네수엘라 전체 생산량보다 더 많이 수입합니다. 러시아산을 베네수엘라나 미국산으로 완전히 대체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경제학자들은 이미 돈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가
인도가 베네수엘라에서 대량의 석유를 구매하겠다는 보장을 제공한다면 투자자들은 베네수엘라 석유 부문에서 더 빨리 자리를 차지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인도 정부 관리들은 오히려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옹호하면서 이것이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 소비국이며 러시아는 가까운 주요 공급국입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로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산 석유는 공식적으로 오페크나 미국산 석유에 비해 배럴당 약 16달러 정도 저렴하게 상당한 할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유리한 협정 때문에 인도가 쉽게 빠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와 협정 후에도 인도는 여전히 제재를 위반하며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델리는 제재를 우회하려 다양한 방법을 써왔고 그림자 선단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된 석유와 제재받는 석유 간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즉, 유가가 높았을 때는 러시아산 석유를 할인된 가격에 사는 것이 의미가 있었지만 유가가 하락하면서 그 이점이 그다지 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도 수출업자들이 트럼프 관세로 피해를 입자 러시아산 석유 구매 중단이 더 쉬워졌습니다. 트럼프는 인도산 상품에 대해 즉시 50% 대신 18%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난해 8월 트럼프가 도입한 추가 25% 관세가 포함된 그 세율입니다.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하도록 설득하려면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산 상품에 최고 수준의 관세를 적용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나렌드라 모디를 내 최고의 친구 중 한 명이라고 부르며 인도 총리가 미국산 상품에 대한 인도의 관세를 0으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관세 인하 등 예상치 못한 장벽도 철폐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기업 서비스에 부과되는 특별세나 인도의 부가가치세 등이 자주 포함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흥미로운 발언을 해 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인도는 또한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외에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미국 상품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너지, 기술, 농업, 미국과의 석탄 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도 투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소식을 비판적으로 보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유럽연합이 인도와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나렌드라 모디와 거래를 빨리 체결하려 했습니다. 인도가 유럽연합에 특혜를 주면 미국 비즈니스에 영향이 있어 트럼프는 미국 시장도 충분히 좋다는 걸 보여주려 서둘렀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인도가 최소한 일부 상품 흐름을 유럽으로 단순히 돌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관세가 50%라서 관세 없는 유럽으로 보내는 게 더 이익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인도와 거래에 서둘러 서명해 입장 균형을 맞추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는 뉴델리와의 첫 협정 체결에 꽤 신경 썼습니다. 이제 유럽에 대해 이야기하면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월요일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그 목적이 안전과 에너지 의존성 위험 방지라고 밝혔습니다. 문서에서는 러시아 연방산 남아있는 모든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의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베르사유 선언에 따라,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이전의 랩파워와 우 계획의 일환으로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도 포기하겠다는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자체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는 이미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수입에서 러시아산 석유의 비중은 27%에서 감소했습니다. 2022년 초 27%에서 2024년 3%로 감소했습니다. 이 3%는 대부분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 해당합니다. 러시아산 가스 수입은 2025년 말에는 13%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4년의 19%와 2027년 말의 수치와 비교됩니다. 유럽에서 러시아 연방산 석유와 가스의 모든 지표는 0%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세계 시장은 정말로 우리 눈앞에서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채널 운영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모든 링크와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서브웨이 리만카 전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